갈게요. 2018년 9월, 우리들의 16주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 첫 발걸음은 한복 바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마루폭과 큰 사폭, 작은 사폭으로 이루어진 사폭 바지를 만들기로 하였다. 남자 아동 바지 저고리 만드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사이즈를 4분의 1 사이즈로 축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바지에 마루폭, 그리고 큰 사폭, 작은 사폭 이렇게 세 가지로 사폭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마루폭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큰 사폭과 작은 사폭, 그리고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쪽에 다시 마루폭을 연결하죠. 얘네 나중에 이렇게 둥글게 연결이 되겠죠. 겉감에 겉하고 안감에 겉이 만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중간고사 때까지 1세 남아 한복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그 전에 광목을 이용하여 바지 샘플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안감에 겉이 만나지. 둥글게 연결된 것을 한 장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안감을 똑같이 지금 안감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흰색으로 안감을 만들었는데요. 안감은 색깔 구별 없이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해서 두 개의 바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안감 겉과 겉감 겉이 마주 보도록 놓고 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어서 마루폭 부분에 시접이 일치하도록 핀으로 다 일정하게 고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 부리 부분을 먼저 한 줄씩 박아줍니다.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이 마주 보도록 한쪽, 그리고 안쪽에 마찬가지로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이 마주 보도록 시접 끝에서 시접 끝까지 바느질합니다. 바지 부리 부분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감 쪽에 손을 넣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바지 부리 상태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때 시접은 겉감 쪽으로 접어서 다려 놓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바지가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손으로 잡아 올려서 바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바지 모양이 나오면 시접 끝과 끝을 또 잘 맞추시고요. 바지 가랑이 부분을 이제 박아줄 차례인데요. 이럴 때 바지 부리의 시접은 겉감 쪽으로 올려서 잘 접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펴서 이 시접 끝부터 시작해서 가랑이 사이를 지나서 다음 바지 부리까지 이렇게 한 줄로 한번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랑이 부분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에서 올라가면서 반대로 다시 박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박아주시면 돼요. 그 전에 한복 수업 들은 적 있어요? 네, 저번 학기에 여자 한복과 그때랑 비교해서 어떤 것 같아요? 남자 바지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 없어요? 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다. 벌써 10시인데 퇴근 안 하세요? 나도 집에 가고 싶단다. 근데 나 집에 가면 너희들 때문에 잠이 안 올 것 같아 진짜. 어떡하면 좋지? 사고가 너 때문이야. 그렇게 교수님과 우리 모두 집에 가지 못했다. 우선 다시 과거의 평화로웠던 때로 돌아가 보자. 여기 이제 바지 부리 4겹박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겉감 쪽으로 손을 넣어서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바지가 완성이 됩니다. 허리를 제외하고 완성이 된 상태로 뒤집어지면 잘 다려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허리 부분을 다시 맞춰서 고정시켜 가지고 허리 대부분을 달아주시면 바지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허리를 달기 전 바지 모양이 완성된다. 또 잘 맞췄고 잘했어. 이것만 안 썼으면 완벽해. 오늘은 바지부터 시작합시다. 바지부터 시작하는데 드디어 본봉이 시작되었다. 패턴 잘라온 거 체크하고 컨펌 받은 사람들은 바지 제대로 시작하세요. 계단 마름질 시작하세요. 이 말손 운동 막 저거리. 원래 이거 저거리인데 이거 바지. 둘 다 안 돼. 분량이 안 돼.
어째 원단 컨펌 과정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른 사람. 아직 자르면 안 돼요?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한복을 만들기 위해 다들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드디어 오늘의 수업이 끝나는 모양이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친구도 있었지만 작업이 끝나지 않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1세 남아 저고리 만드는 거죠. 등 길이 26cm 표시해주세요. 바지를 다 만든 후 바로 저고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샘플 작업 없이 바로 본봉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남자 아동 저고리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름질한 후에 저고리의 겉길, 안길, 두 쪽의 뒷길, 그리고 소매를 연결합니다. 맨 처음에 뒷길, 그 다음에 어깨선을 연결하시고요. 연결해서 시접을 입어서 오른쪽으로 꺾어 놓습니다. 어깨선의 시접은 등 쪽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소매는 진동 끝과 끝을 달아서 가름솔로 시접을 깨끗하게 다려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에서 물러난 겉섭선에서 겉섭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중심선에 안섭을 이렇게 달아서 연결합니다. 안섭의 시접은 길쪽, 그리고 겉섭의 시접은 섭쪽으로 넘겨서 잘 다려 놓습니다. 안감도 겉감과 똑같은 방향으로 다 연결하셔서 시접 정리하시고요. 두 개를 다시 연결해서 두 겹바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겉감 먼저 만드시는 거죠. 저고리를 만들면서부터는 잘하던 아이들도 점점 실수가 늘어났다. 먼저 만들 때 섭이 식사가 어떻게 되니? 수업 식사 여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준 거야? 지금 식사가 어디야? 거꾸로 떴나 봐요. 여기가 식사예요. 안 맞잖아. 네, 거꾸로 그치? 떴다. 그리고 겉섭은 좀 잘못했잖아. 겉섭? 네, 겉섭도 이만큼 그럼 해야 돼요. 이렇게 길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 위에 깃이 이렇게 올라가지. 자, 이것은 두 겹바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옷감에 겉감 그리고 안감을 똑같이 연결하는데 안감과 겉감의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래서 시침핀으로 중심부터 시작해서 진동, 어깨점, 그리고 수구 끝점을 핀으로 다 고정시켜서 옷을 똑같이 다 시접이 맞을 수 있도록 펼쳐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겹바퀴를 진행할 텐데요. 두 겹바퀴는 맨 처음에 돌연 시접부터 시작해서 돌연을 지나서 섭선까지 안섭, 그 다음에 다시 돌연 끝에서부터 겉섭선 위에까지를 박아 놓습니다.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시접부터 시접 끝까지로 돌연선 끝에서 끝까지를 박습니다. 소매는 수구를 전체를 다 막아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접부터 시작해서 시접까지 수구선을 박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안감과 겉감을 맞춘 후에 돌연선, 수구선, 그리고 섭선을 연결하는 것이 두 겹바퀴입니다. 모두 시접을 겉감 쪽으로 꺾어서 깨끗하게 다리고요. 그리고 네 겹바퀴 하기 위해서 이제 뒤집을 차례인데 그 전에 시접 정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고대 쪽에 나와져 있는 구멍을 통해서 구멍에 손을 넣고요. 그리고 앞길 쪽에 옷감을 밀어 넣어서 뒷길 쪽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섭선의 코 부분을 미리 이렇게 빼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뒷길 쪽으로 넘겨주시면 따로 나중에 섭코가 뭉툭하게 되었지 않고 깔끔하게 섭코가 나와져 있을 것입니다. 자, 네 겹바퀴 전 단계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겹바퀴는 지난 시간에 두 겹바퀴 해서 뒷길 쪽으로 다 밀어져 넣어 놓은 것을 평평하게 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베레와 옆선을 한 번에
박아줄 것입니다. 베레와 옆선을 박을 때 이 부분이 4겹이 겹쳐지기 때문에 4겹 박기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진동점 끝점에 4겹을 잘 맞추어서 베레 쪽으로 선이 미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에 박아주셔야 됩니다. 4겹 박기가 끝나면 고대를 이용해서 있는 구멍에 한복의 겉감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뒤집으시면 이제 깃만 달 수 있을 정도의 한복으로 완성이 됩니다. 깃 만드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깃은 깃본을 예쁘게 만드셔야 되고요. 깃의 크기는 섭선이라든지 진동선의 위치에 따라서 깃을 예쁘게 크기와 깃 모양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깃은 겉감과 심지를 대고요. 손으로 시침해서 겉감과 심지를 두 개 연결해가지고 고정시켜 놓은 후에 깃의 모양을 미리 그린 다음에 접어서 깃 모양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겉감 쪽으로 깃 모양 깃 공둥이 부분을 예쁘게 굴리게 하기 위해서 홈질을 해서 깃 모양을 깃본을 대고 접어서 잡아당기면서 깃 모양을 달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깃을 앉힐 때는 진동선에서 평행한 위치에 깃의 끝부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깃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깃 궁둥이 부분이 섭을 약 4분의 1 정도로 나눴을 때 깃의 모양이 4분의 3 정도의 끝에 깃 끝이 올 수 있을 정도의 위치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진동선 끝에서 섭이 보이는 부분이 약 깃너비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깃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고대 끝점과 연결해서 직선으로 깃의 위치를 잡아주십니다. 깃 모양을 이렇게 잡고 나서 고대와 뒷중심 그리고 또 반대편 고대와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섭 위에 올라오는 깃을 만드는데요. 안섭 위에 올라오는 깃을 만들 때는 약간 곡선으로 굴려서 깃이 통통해 보이도록 깃을 잘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깃의 위치를 핀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서 어스시침으로 깃의 겉면을 고정시킨 후에 뒤집어서 안쪽에서 미싱으로 박아서 깃을 완벽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이때 깃의 그 끝에 둥글린 부분은 그냥 남겨놓은 채로 직선 부분만 연결한 후에 둥근 부분은 손으로 홈질하여서 연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고요. 고름 다는 위치는 여기 깃과 섭이 만나는 곳의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고름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쪽 고름은 여기 깃이 끝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다른 한쪽의 고름과 수평으로 달릴 수 있도록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름까지 달고 나면 한복 저고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남자 아동 한복이 완성되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우리는 조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각 시대별 한복을 고증하는 것이 기말고사까지의 우리의 목표이다. 양옆으로는 그 애기씨를 일단 조선 쪽 배경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문헌을 찾아보고 어떤 옷을 만들지 디자인하고 우리는 또다시 가봉 작업에 들어갔다. 결과물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아 끝없는 수정 작업을 거쳐야 했다. 본봉에서도 수정을 반복하기 여러 번 드디어 옷이 얼추 완성되었다. 하지만 옷이 완성됐다고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마 보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설명에서 나오는 배경이 있거든요. 소품과 세트장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저는 근데 주인공 설명이 여기 배경에 나오는 게 괜찮아요. 작업을 하다 지쳐 잠드는 일이 이젠 일상이 되었다. 하얀 눈과 함께 우리들의 16주간의 여정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한복 만들면서 뭐 어렵거나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어요? 저 기초 없어졌는데 그 저거를 2번 만들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성경 이런 거 마이너스 7점. 빨리 클로즈. 오빠 이미 그 전에 다 박제당했어. 대가리가 무거워가지고 대가리가 중심이야. 못 써 얘가. 왜 이렇게 커 진짜. 어떡해. 근데 귀엽긴 하다. 봐봐. 귀엽지? 되게 귀여워. 겁나 귀여워. 개그 같은데? 루피 같은데.